몸의 좀 흐름, 순환들이 좀 막혀서 정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11개 시스템이 좀 온전하게 잘 돌아가지 않을 때, 그 흐름이 막힐 때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각 암마다 이 종양 표지자들이 있거든요. CA19라든지 CA 수치라든지 또 우리 몸에서 증상적으로도 알 수 있죠. 오늘은 완전해동연구소의 누은경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해도 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저는 암이라는 질병, 또 많은 만성 질환들을 미리 좀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몸의 상태들을 설명을 드리고, 또 건강한 식사법과 생활 습관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암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종양을 떠올리고 그 종양이 생긴 그 부위를 뭔가 수술을 통해서 잘라내거나 항암제를 통해서 뭔가 제거를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암은 전신질환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소장님께서는 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이 신진대사라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이제 힘을 얻고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신진대사라는 것은 일단 먹어서 영양소를 흡수한 결과로 이제 에너지를 내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이 사실 총 11개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소화기계, 호흡기계, 뭐 배설, 비뇨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 11개의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공장도 어떤 설비 시설이 좀 문제가 생겨서 고장날 때가 있잖아요. 이 11개의 시스템이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몸의 좀 흐름, 순환들이 좀 막혀서 정체가 이루어지고, 독소라는 것이 정체가 계속 반복될수록 몸에서는 이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또 오래됐을 때 또 암이라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1개 시스템이 좀 온전하게 잘 돌아가지 않을 때, 그 흐름이 막힐 때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암이라는 것은 그 부분만 자체로 제거해서는 절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되돌려 놔야만 우리 몸이 이제 암세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암이라는 것은 한 번 걸려서 뚝딱 떼어냈다고 완벽하게 낫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5년간의 생존율도 확인을 하고 5년 이후에라야 완전간에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또 어때요? 얼마 전에도 2008년에 첫 번째 암에 걸렸다가 이제 최근에 올해 작년에 또 재발이 되신 분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재발이 자꾸자꾸 일어나는 거죠. 재발이 되는 원인은 일단 신진대사의 문제, 뭐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꾸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걸 되돌려 놓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또 종양 줄기세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한 암이 생기는 환경이 됐을 때 또 발현이 되는 겁니다. 암이라는 것은 암 자체보다 암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나의 어떤 생활 환경들, 습관들, 뭐 음식, 스트레스 이런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 몸의 체내에 염증이 이제 누적되고 쌓이게 되는데, 그것들이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뭔가 순환이 뭔가 잘 되지 않으면은 그게 그 부위에서 그 종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와버그 효과에서도 발표했듯이 정상 세포에 이 산소를 차단만 해도 이 세포의 대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는 한마디로 이 세포의 대사가 달라진 세포다라고 정의를 내리죠. 뭐 돌연변이다 뭐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세포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산소나 뭐 포도당이나 이런 에너지 대사가 달라진 세포입니다. 근데 정상 세포도 산소를 차단하면 세포가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이 오고, 미토콘드리아가 기능 장애를 일으키면서 비정상 세포, 암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 세포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산소만 차단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이 순환이라는 시스템이 있죠. 혈액순환도 순환이고요. 림프순환, 또 호흡 이런 것들 전체가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세포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소를 잘 공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혈액순환 잘 안 된다. 그러면 다들 문제 생기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또 림프순환이 안 된다. 독소가 정체가 되고 면역 세포들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순환이 막혔을 때 그 어딘가에서 또 염증이 생기면서 독소가 축적된 곳이라면 반드시 거기는 이상이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암이 발현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부분을 떼어내도 어딘가에 또 있는 독소들, 또 정체되어 있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들
이런 것들 흐름이 막혀 있을 때는 또다시 인제 암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암의 전조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 "몸이 피로하다." 뭐 "살이 빠진다." 뭐 "어디에 뭐 소화가 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앞단에 있는 그 몸이 보내는 암이 보내는 전조 신호를 봤을 때는 일단 혈액이나 이런 곳에 염증 수치가 증가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혈액 상태를 먼저 좀 보는데요. 뭐 CRP 수치 같은 거 체내 이제 염증 수치를 같이 보고요. 또 각 암마다 이 종양 표지자들이 있거든요. CA19라든지 CA 수치라든지 다양한 암마다 발현하는 그런 종양 표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구의 숫자가 또 암 환자들은 확연히 더 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역 세포들, 또 혈구의 상태들, 또 염증 수치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인제 살펴볼 수가 있죠. 혈액학적으로 보면 또 그런 것들이 또 신호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몸에서 증상적으로도 알 수 있죠. "너무너무 정말 피곤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암에 걸리기 전에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한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피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또 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체중이 갑자기 많이 빠지기도 하고 이런 '평상시와 좀 다른 몸이다.'라고 분명히 좀 전조 증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묵인했을 때, 간과했을 때 인제 암이 좀 발현이 되고 커지는 형태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과거에 작가님과 그 영상을 찍었을 때 이제 염증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꼭 나쁜 것이 아니라 뭔가 외부에 뭐 세균이 침입하거나 이럴 때 자연스럽게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우리 몸을 어떻게 보면 회복시키고 그런 세균으로부터 감염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체내 염증을 높이는 그 물질, 뭐 기전,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게 주된 원인은 결과적으로 먹는 게 되는 건가요? 네. 염증 수치는 뭐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데 이 염증을 조절하는 게 또 면역 세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또 음식이 될 수 있고 또 잘못된 식사법으로 인한 소화 독소, 대사산물 독소들이 많이 쌓였을 때 이제 그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정말 클린식을 했는데도 암에 걸렸다는 분들 계세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은 자율신경의 불균형으로 인한 면역 세포들이 활동하지 못해서 이런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각각 지배하는 이 면역 세포들이 다른데 암을 제거하는 세포들은 부교감신경의 지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늘 긴장하고 어떤 걱정, 사업 고민, 스트레스, 불안, 억눌린 어떤 감정들, 교감신경이 과긴장된 상태에서는 이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죠. 그래서 음식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큰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클린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암에 걸리는 분들이라면 이 염증을 제대로 면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자율신경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